제가 처음으로 이제 세무법인 가감에서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반응이 좋고 또 잘 되면은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는 크게 개정안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죠.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이제 종부세 개정안이 있었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특징은 2022년부터 적용되는 거는 1세대 1주택자한테 적용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2023년도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된 거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세 가지가 원래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1세대 1주택자한테 특별공제 3억을 추가 공제해주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일부 주택은 제외해주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와중에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낼 수 있다.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자. 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인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추가 적용, 요거는 이제 통과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가지 항목만 통과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적용되는, 즉 대부분의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적용되는 기본공제 상향 조정, 그 다음에 세율 인하 및 일원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율 인하 및 단일화, 그 다음에 경정청구 대상 확대, 요거는 12월 정기 국회를 통해 가지고 뭐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될 거니까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일단 종부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별로 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의 합을 합해 가지고 기본 공제를 차감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차감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11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럼 기본공제 초과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에다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래는 100%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60%로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죠. 이게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보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100에서 60으로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종부세 과표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경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부세 부담 자체는 거의 40%에서 50%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표가 나오고 여기에다 이제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도까지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면은 공제할 재산세액, 이중과세를 위해서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죠. 고령자는 60세 이상, 그 다음에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종부세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주자. 근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있죠. 직전 연도에 냈던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갖고 최소 150% 또는 300%를 이제 적용해서 납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0%는 농특세로 내야 되는 거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머리에 두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이번에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내용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의미는 우리가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대 원정 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갖고 있다? 그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기본 공제도 6억 원이 적용되고 세액 공제도 못 받죠. 근데 세대 원정 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 공제가 6억 원에서 5억 원이 플러스 돼 가지고 11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는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한해 가지고 내야 될 산출세액에서 일부분이 이제 차감이 되겠죠. 고령자는 60세 이상부터 해서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20%에서 40%까지 적용되고,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년, 15년에 한해 가지고 2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죠. 근데 한도를 80%로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8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 1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이제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 조금 전에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이 한 채이면은 아까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 기본공제 11억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기존부터 많이 적용돼 있었죠. 내가 주택이 있고 임대주택,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있었을 때 이 임대주택은 제외하면 한 채가 되겠네요. 그 한 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도 11억 원이 적용되고 세액공제도 적용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즉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내용은 뭐냐면 상속주택,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지방소재 저가주택도 이제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상속주택은 예전부터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근데 예전부터 적용됐던 상속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됐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수도권은 2년, 수도권 밖은 3년 동안만 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됐죠.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과된 건 뭐냐면 저가주택, 즉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주택은 기한의 제한 없이 제외해 주겠다. 그동안에는 2, 3년 동안 빼줬는데 앞으로는 상속주택은 어쩔 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한 없이 빼주겠다. 소액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소액지분의 의미는 상속지분율이 40%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저가주택이 되려면은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소액 지분주택은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여야 되는데 이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40% 이하는 언제를 갖고 판정합니까? 아직 명확한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이렇게 봤었을 때는 보유세 같은 경우는 항상 보유하는 와중에 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죠? 그렇죠.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갖고 판정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저가주택에 대한 6억 3억 원, 그 다음에 상속지분율 40%도 매년 6월 1일을 갖고 판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저가주택이 아니다, 그리고 소액지분 40%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빼주겠답니다. 그럼 기존 종전 규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되는 그 기간, 그 다음에 그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시적 2주택은 내가 기존에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으로 먼저 주택을 취득해서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중과가 배제가 되잖아요.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그런 특례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일로부터 2년 동안의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은 양도하기 전까지 두 채이지만 하나는 없는 걸로 해가지고 1세대 1주택자 주택수를 판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들어온 게 지방소재 저가주택입니다. 지방소재 저가주택은 지방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이어야 됩니다. 특히 하면은 이 주택도 빼고 나머지 주택이 한 채이면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제 혜택, 공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별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죠? 내가 하나는 일반 주택이고 하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입니다. 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굉장히 메리트가 많죠. 특히 종부세에서는 얘는 주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과세 표준에도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A주택만 갖고 주택 공시가격을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을 하겠죠. 여기에서 주택이 한 채니까 11억 원이 이제 적용됐습니다. 종전에는 100%가 적용됐는데 이제는 60%가 적용된다. 그래도 일반 주택만 갖고 하기 때문에 거의 납부할 종부세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속주택이요. 만약 일반 주택이 있고 이제 내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주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두 채가 되잖아요. 그럼 종전 규정이 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구했죠? 일단은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 두 개를 합한 16억 원에서 11억 원을 차감하고, 기존에는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이제 100%였죠. 그러면 초과되는 3억에 대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주택은 그동안에는 2년 또는 3년간 없는 걸로 봐가지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회의 통과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상속주택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는 그대로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신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저가주택이나 소액지분은 기한 제한이 없어졌고, 나머지 주택은 상속개시로부터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더불어서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세부담 자체가 많이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는 두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모두 다 적용됩니까? 라는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고 상속주택은 일단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럼 나중에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공시가격을 갖고 이제 안분을 해가지고 A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에 대해서만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한번 볼게요. 종전에는 어떻게 됐죠? 아무리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얘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무조건 두 주택을 합해가지고 주택 공시가격 합부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6억 원 공제에다가 100%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양쪽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됐죠.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 종부세에서는 왜 안 줍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규정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이제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뀝니까? 주택 공시가격에 합산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기본공제 11억 원이 적용되겠죠. 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이 신규 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종전주택을 2년 안에 매도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은 세율이 하나는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1주택자니까 일반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세액공제는 두 주택에 대한 뭐 산출세액에서 바로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건 아니고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된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 2주택자는 이제 취득세도 중과가 배제가 될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유하는 와중에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여기서 지방주택 저가주택의 이제 범위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중과 제외 주택의 주택수 판정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주택은 기준 시가 3억 초과 또는 이하 여부에 불문하고 다 들어가고, 지방에 있는 즉 경기도의 읍면지역이라든지 광역시의 군지역, 그 다음에 세종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 즉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얘는 빼고 나머지 주택이 한 채면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아까 저가주택에 대한 판단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항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갖고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주택을 뭐 세 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채가 지방에 소지하고 있는 저가주택이다. 그럼 두 채를 빼면은 나는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종전 규정 어떻게 됐죠? 지방에 있는 것도 다 주택수에 포함됐죠. 그러니까 주택수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가지고 주택이 두 채 이상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로서의 기본공제 6억 원이 차감됐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00%가 적용됐는데 이제 올해 이제 60% 이제 낮아졌고, 그리고 세율을 적용할 때 물론 조정, 비조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세율이지만 혹시 지방에 있는 데가 조정 지역이다 그러면 중과 세율까지 적용됐었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일단 과표에는 들어가는 건 맞고 얘는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을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2년도부터 60%를 적용한다. 그러면 과표 자체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세에서 차감하면은 나머지 한 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세율은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반 주택에 대해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하면은 일정 부분 종부세를 경감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종전 규정에 비해 봤을 때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 이제 범위라든지 기간이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는 없었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배려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발라줍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속주택이라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매제 신청 기간이 있죠. 언제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국세청에서 불이 나게 정말 바쁘게 이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1세대 1주택자 나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제 특례 적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홈택스를 해도 되고 방문 신청을 해도 되고 우편 신청을 해도 되고, 만약 이렇게 특례 신청을 했는데 요건에 미비하다, 뭐 기준 시가가 3억을 초과한다, 기타 등등,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세금을 추징하고 일단 특례 신청 적용 신청서를 받으면은 국세청에서 그 주택은 제외하고 나중에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본 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해서 11월 말 정도에 이제 고지서를 발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죠? 아마 이제 9월 16일 이후분부터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해당하면은, 즉 상속주택을 갖고 있거나 일시적 2주택이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특례 적용 신청하라고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될 거고 안내문도 나오고 문자도 갈 겁니다. 혹시 거기에 해당하면은 특례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면 된다. 아마 특례 신청서는 조만간에 그 마련을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바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처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겁니다.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유예해 주진 않겠죠. 당연히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납부 기한 이후 납부 유예 기간까지는 당연히 이자 상당액, 근데 이 이자 상당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연 1.2%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에 미충족했어요. 왜? 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를 적용받으려면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 요건을 충족 못했다 그러면은 원래 내야 되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저 종부세 납부 유예 받고 싶습니다.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받냐면은 1세대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즉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즉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대비해서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마지막 요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납부유예 대상이 그렇게 뭐 넓게 형성돼 있진 않겠죠. 진짜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 영세한 사람들한테만 이 납부 유예 제도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납세담보는 별도 제공해야 되고 이 납부 유예 제도를 적용받으려면은 우리가 매년 12월 15일이 종합부동산 납부 종료일이거든요. 그 3일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 저 납부 유예할래요 하고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받으면은 그래 납부 승인 여부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납부 유예 신청서는 조만간에 국세청에서 마련돼서 아마 보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두 가지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에 적용이 안 됐던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지방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그 세제 혜택,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11억 원이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라는 거하고 그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됐다. 근데 그 납부 유예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보다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훨씬 더 많겠죠. 특히 이제 저희 구독자,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주택자인데 도대체 다주택자들은 지금 종부세 개정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개정 내용 아닙니다. 기본공제 상향 조정, 세율 인하, 세부담 상환율 인하, 그리고 경정청구 대상 확대가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러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일단 모르는 거고 요거는 정부의 개정안입니다. 만약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 2022년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꽤 있을 거고요. 당연히 2023년부터 굉장히 완화가 될 겁니다. 그동안 냈던 세금의 거의 7, 80%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만약 2022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추진되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먼저 일반적인 경우 기본공제 6억 원 적용받았잖아요. 이 6억 원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적용되는데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한 13억 정도,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시가 한 17억 정도가 넘어야 그나마 종부세를 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종부세가 이제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중과세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부담 상환율에 30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율을 중과세율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법이 통과가 되면은 2023년도부터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율을 기존의 기본 세율보다 더 완화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세부담 상환율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하고 중과 세율 적용 대상자.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는 누구죠?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좀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3주택 이상자들이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 하나 150% 세부담 상환율을 적용하겠다. 이것만 적용되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통과를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 마지막 개정안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인데 경정청구라는 제도는 그겁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근데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경정청구 제도거든요. 근데 이 경정청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리냐면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지금 어떻게 납부하고 있죠? 내가 신고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서 날라오면은 그 고지서를 갖고 납부만 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고 납부한 자에 한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부가 고지, 즉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사람도 이제는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죠? 지금 종부세가 이제 그동안 뭐 중과제도도 뭐 신설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권을 많이 침해를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올라가 있고 법원 판결도 계속 진행 중인데, 이 헌법재판소나 법원 판결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신고 납부한 자 말고 부가 고지받은 자 역시 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 올해 12월 말에 꼭 통과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다. 이 통과 여부는 12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토픽을 잡아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라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인데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국회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내용이고, 2부에서는 이제 제가 어떤 걸 설명드리려면은 저희 이제 세무법인 가감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후원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후원 회원님들한테 이제 상담 내용을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토픽을 하나를 그 선정을 했습니다.